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둘둘발공님 전화 받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유인님 발연기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네, 말씀해 주시면 좋죠. 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대 위에서 딱 따져보겠습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서 중심 잡는 법 배워보는 따져봅시다. 오늘은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아파트 경비원 갑질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입법 예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개정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10월부터 시행이 될 건데요. 뭐 내용은 뭐 딱 두 가지 정도입니다. 발레 파킹 같은 주차를 운전시키면 안 된다, 네. 경비원들한테. 그다음에 택배 물건을 가정 배달은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태료가 한 1,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 과태료 센 편이죠. 예. 아, 택배를 보관이 아니라 심지어 집에 갖다 달라고요? 네. 예, 좀 답답한데 2번으로 넘어갈게요. 아파트 경비원분들에 대한 이 갑질 사건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 얼마나 발생하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네, 그 2015년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4년 반이죠. 그 아파트 경비원을 포함해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입주자들이 가해를 입힌 그 사건들이 2,900건이 넘었습니다. 한 해에 이걸 연평균하면은 한 650건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네요. 하루 평균 적어도 2건씩은 이런 그렇죠. 일이 생긴다는 건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이게 그 경비원분들을 좀 지켜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네. 하는데 언론들은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대부분 이제 단순하게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주차 관리 시키면은 안 된다. 그다음에 뭐 택배 배달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과태료 1,000만 원인가 부과시켜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이게 실효성이 현장에서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따져 묻는 이런 보도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 국장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택배 물품을 관리는 하도록 했거든요. 네. 근데 배달은 안 된다. 이 경계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1층이나 아주 가까운 층에 있는 동네는. 그리고 주차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 근데 주차 관리의 필요상 뭐 10m 정도를 이동하는 운전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경비원들이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게 그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들 보면은 1층에만 주차장이 있고 지상 그렇죠. 주차장이 2중, 3중 주차되어 있을 때 경비원분들께 피치 못하게 도움을 받을 때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때. 그런데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업무로 분류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경비업법을 보면은 경비 외에 다른 업무는 안 하게 돼 있지 네, 이게 않습니까? 다 불법인데 그동안에 이제 용인돼 왔었던 거죠. 근데 그걸 공동주택 관리법을 통해 가지고 이걸 양성화 시켜주겠다는 그런 걸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경비업법을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손질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허용한 업무가 경비업법에서는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개가 충돌하는 거 충돌을 아니에요? 하는 거죠. 예. 근데 왜 이런 방식으로 경비업법 위반 행위를 양성화시킨다. 이게 선의로 출발했지만 이 처방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싶기도 예. 한데 현장에서 잘 안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동안 경비원이 경비법상 불법인 경비 외의 업무들을 떠맡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동안. 그 현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경비원들이나 미화원들을 고용한 사람들은 용역업체거든요. 형식상으로는. 그런데 그 용역업체를 계약한 사람들은 입주자 대표자 회의라는 단체죠.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여 있는데 사용자가 2명인 거죠. 근데 대법원은 용역업체만 이제 사용자라 그랬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공동사용자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둘 다가 사용자가 맞다. 실제로 갑질이나 폭행이나 폭언이 이루어지는 게 소장이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어요. 예. 네. 다 저 입주민이거나 아니면 입주자 대표자 회의의 의장이거나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이 공동 사용자 제도를 폭넓게 사용을 하면은 책임은 좀 져야 되거든요. 입주자 대표자 회의가. 근데 책임에서 다 빠져 있으니까 갑질하고 빠져버리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게 입주자 대표자 그렇죠. 회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관리비가 그쪽으로 모이고 여기에서 이 통장을 통해서 이제 지급이 되는 건데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롭고 일은 마음껏 시킬 수 있다. 그렇죠.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다 떠나서 택배를 맡아주는 것만 해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분실 위험도 있고 얼마나 번다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새벽에 한 2-3시까지쯤에 와가지고 자고 있는데 당연히 휴게 시간이거든요. 새벽 그때 배송도 있잖아요. 네. 요새는. 그런데 이걸 집에까지 갖다 달라. 이거는 지나친 요구라는 생각을 아마 다들 하실 겁니다. 요즘에 그래서 경비원분들께 굉장히 친절하고 잘 공존하는 단지들도 참 많은데요. 음료수 사다 드리고 이러는 분들도 있죠. 네, 저희 아파트도 보면 이 택배 기사분들, 경비원분들 드시라고 이제 간식 같은 거 준비해 주시는 좋은 주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좀 잘 정리됐으면 좋겠고, 특히 강남에 오래된 비싼 아파트 사는 그런 분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자꾸 보도가 되잖아요. 네. 처우 개선에도 꼭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